저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저기를 보시오. 윤설과 월향이로구나. 이 두 사람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 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달빛 아래 고을.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계시던 시절, 경상도 깊은 산골에 청여년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본래 물 맑고 산 좋기로 유명했으나 해마다 계속되는 흉년과 역병으로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더욱 이상한 일은 밤만 되면 관아 뒤편 매화숲에서 여인의 서러운 곡성이 들려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여겼으나 듣는 이마다 한결같이 억울하옵니다라는 외침을 들었다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원혼이 내쳤다며 해가 지면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청여년은 낮에는 고요하나 밤이면 공포에 떠는 고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청여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이서윤이라는 선비였지요. 이서윤은 수척한 몸에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맑은 눈빛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평소 책을 가까이 하며 이치를 따지길 좋아하는 성품이었으나 백성들의 아픔에는 누구보다 깊은 연민을 지니고 있었지요. 서윤은 부임하는 길에 백성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한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백성들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하리라. 서윤은 그렇게 다짐하며 관아 문을 들어섰습니다. 관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만복이라는 관노 출신 서리가 가장 먼저 절을 올렸지요. 소인 만복이옵니다. 대감마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만복은 나이 50이 넘었으나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총기가 있었습니다. 반면 토호 세력의 우두머리인 박첨지는 건방진 태도로 서윤을 맞았지요. 현감 어른께서 젊으시니 고을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지요. 박첨지의 말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관아 뒤편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지요. 낮 동안 서윤은 고을의 장부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리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들을 돌보게 했지요. 그러나 해가 지면 관아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전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관아에는 오직 서윤과 만복만이 남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관아 뒤편 매화숲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열고 매화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나무들은 봄이 왔건만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한 채 앙상한 가지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매화나무 밑의 땅이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서윤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으나 아직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매화숲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매화나무 그림자는 땅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으나 두려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으나 서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여인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오직 차가운 기운만이 서윤의 손끝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윤은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라. 아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다 한 늙은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그저 바람 소리일 뿐이옵니다. 헛소문에 마음 쓰지 마시옵소서. 하나 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직접 보았소. 흰 소복의 여인을 말이오.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첨지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현감 어른, 쓸데없는 일에 관하여 힘을 낭비하지 마시옵소서. 고을에는 더 급한 일이 태산이옵니다. 그러나 서유는 단호했습니다. 억울한 혼이 맺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요. 내 직접 조사하겠소. 서유는 만복과 함께 관아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3년 전의 기록을 발견했지요. 관기 월향, 병으로 사망하다. 짧은 기록이었으나 서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복, 이 월향이라는 기녀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도 들은 바가 없사옵니다. 다만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옵니다. 시신은 어디에 묻혔소? 그것이 이상하옵니다. 시신을 본 이가 아무도 없사옵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으로 죽었다면 시신이 있어야 하거늘 시신을 본 이가 없다니 이상한 일이었지요. 월향의 가족이나 친지는 없었소. 천한 기녀 출신이라 가족이 없었다 하옵니다. 서윤은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윤은 밤마다 매화숲을 지켰습니다. 서윤이 조사를 시작하자 박첨지의 방해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감 어른, 죽은 기녀 따위에 신경 쓰시다니 가소롭지 않소. 박첨지는 다른 양반들을 모아놓고 서윤을 압박했습니다. 현감이 귀신 이야기나 쫓아다니니 고울이 말이 아니오.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소. 서윤의 관직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문과 급제 후 첫 부임지에서 파직된다면 앞날이 막막할 터였지요. 만복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박첨지는 이 고을에서 3대째 세력을 떨치는 자옵니다. 함부로 맞서다가는 하나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하는 법이요. 그날 밤 매화숲에 다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월향이옵니다.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가 3년 전 죽은 기녀 월향이란 말이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의 이름이 월향이었을 뿐 죽은 이는 소녀가 아니옵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오? 죽은 이가 그대가 아니라니.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소녀의 진짜 이름도 진짜 죽음도 모두 감춰져 있사옵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사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서윤의 손끝에는 차가운 기운만이 남아 있었지요. 서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토록 억울한 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서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역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을 때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양반가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지요. 저 여인도 그랬으리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함을 홀로 품고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더욱 깊이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만복도 서윤의 진심을 느끼고는 적극적으로 도왔지요. 대감마님, 3년 전 관아에서 일하던 이들을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리하시오.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마시오. 둘은 낮에는 조사하고 밤에는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서윤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기운이 두렵기보다는 애처로웠지요. 서윤의 조사가 깊어지자 더 큰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아의 곡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흉년의 백성들을 먹여 살릴 곡식이 모두 타 버렸지요. 박첨지는 즉시 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현감 이서윤이 관아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찰사로부터 문책이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파직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러다 정말 파직되시옵니다. 조사를 멈추시옵소서. 만복이 울먹이며 말했으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직되어도 좋소. 하나 진실만은 밝혀야 하오. 그날 밤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그만두시옵소서. 소녀 때문에 대감마님께서 해를 입으시니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이슬처럼 땅에 떨어져 사라졌지요. 만복이 오래된 호적대장을 가져왔습니다. 대감마님,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사옵니다. 먼지 쌓인 호적대장에는 한 양반 교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설 3년 전 병사.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설 내 성과 같은 윤씨로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설의 얼굴 묘사였습니다. 절세미인으로 매화꽃 같은 자태. 이는 기록에 거의 남지 않는 상세한 묘사였지요. 만복, 이 윤설이라는 교수에 대해 알아보시오. 이미 알아보았사옵니다. 윤설은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로 3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하옵니다. 사라졌다, 죽었다는 기록과 다르지 않소. 그렇사옵니다. 시신도 없고 장례도 없었다 하옵니다. 서윤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향과 윤설 두 여인 모두 3년 전 같은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신이 없었지요. 서윤은 밤새 기록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원호는 기녀 월향이 아니라 양반 교수 윤설이로구나. 윤설은 몰락했어도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찌 기녀로 둔갑했을까요? 서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3년 전 일을 물었지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설 낭자는 정말 아름다웠사옵니다. 매화꽃처럼 맑고 고왔지요. 그런 낭자가 왜 사라졌소?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치를 설득한 끝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첨지가 윤설 낭자를 탐했다는 소문이 있었사옵니다. 서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몰래 윤설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윤설이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박첨지가 저를 겁탈하려 하옵니다.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나이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첨지는 윤설을 겁탈한 후 살해했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윤설과 비슷한 또래의 기녀 월향을 죽였지요. 그리고 기록을 조작하여 월향이 병사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윤설의 존재는 아예 기록에서 지워버렸고요. 두 여인 모두 매화숲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독한 놈이. 서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서윤이 진실을 알아낸 그날 밤 박첨지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첨지의 부하들이 만복을 붙잡아 갔습니다. 만복이 관아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거짓 증언이 나왔지요. 만복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전들은 모두 박첨지 편으로 돌아섰고 서윤을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관찰사로부터는 파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서윤은 관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바지카라. 서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매화숲에서 윤설의 혼이 나타났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그만두시옵소서. 소녀 때문에 대감마님의 앞날이 망가지고 있사옵니다. 하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반드시 그대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소. 서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상소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요. 그 사이 증거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서윤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개 재판을 열겠소. 마을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박첨지를 재판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전들이 말렸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박첨지의 세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박첨지도 어쩔 수 없을 것이요. 서윤은 고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사흘 후 관아 마당에서 공개 재판을 열 것이니 백성들은 모두 모이라. 사흘 후 관아 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박첨지는 비웃으며 나타났지요. 이서윤, 그대는 이미 파직된 몸이요. 무슨 재판을 연단 말이오? 서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파직 명령이 내려왔으나 아직 후임이 부임하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여전히 이 고을의 현감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윤설의 편지, 호적대장의 기록, 노인들의 증언. 하나 박첨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모두 거짓이요. 증거가 없지 않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관아를 뒤흔들었지요. 빗물은 매화숲으로 흘러들었고 땅이 깊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속에서 흰 뼈가 드러났습니다. 두 구의 유골이었지요. 서윤이 달려가 유골 곁을 살폈습니다. 하나는 값비싼 비녀를 꽂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천한 옷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윤설과 월향이로구나.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유골 위로 흰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설의 혼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백성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윤설의 혼은 차분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이다. 윤설은 박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첨지, 그대는 소녀를 욕보이고 죽였으며 죄 없는 월향까지 죽여 입을 막았지요. 박첨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 윤설의 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는 소녀를 기녀로 둔갑시켜 기록했고 소녀의 진짜 이름은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지요.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악독한 놈을 당장 처단하라. 박첨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윤설을 죽였소. 내가 월향도 죽였소. 윤설의 혼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고맙사옵니다. 이제 소녀는 편히 떠날 수 있겠나이다. 윤설. 서윤이 부르자 윤설이 미소 지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사옵니다. 윤설의 혼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첨지는 즉시 잡혀가 처형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서윤의 파직 명령을 철회하고 오히려 표창을 내렸지요. 만복도 풀려났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억울한 혼들이 편히 떠났사옵니다. 서윤은 윤설과 월향의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지요. 양반 교수 윤설과 기녀 월향 억울하게 죽었으나 이제 편히 잠들다.
장례를 치른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던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화꽃은 향기롭게 피어나 고을을 가득 채웠지요.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설랑자와 월향이 기뻐하시는구나. 봄이 깊어갈 무렵 서유는 청여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고을로 승진 발령이 난 것입니다. 떠나는 날 밤 서유는 마지막으로 매화숲을 찾았습니다. 만개한 매화꽃 아래에서 서유는 잠시 멈춰 섰지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매화꽃잎 위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슬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지요. 서유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윤설, 월향 이제는 편히 쉬시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은 서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하늘로 날아갔지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매화숲을 떠났습니다. 청여년 백성들은 모두 나와 서윤을 배웅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서윤은 말 위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매화숲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달빛 아래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땅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법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고 말이지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이루어지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